자, 통계적 가설 검정.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앞에 여러 가지 가설 검정 여러 거 나왔죠? 자, 또 다시 얘기합니다. 가설 검정에서 제일 중요한 가설은 두 가지 가설 중에 뭐라 그랬죠? 귀무가설. 자, 우리는 검증을 하는데 귀무가설이 맞을 거를 검증해요? 연구가설이 맞을 걸 검증한다 그랬어요? 귀무가설. 두 가지 다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귀무가설이 맞을 거를 검증해서 그게 맞으면 귀무가설이 맞은 거고, 귀무가설이 틀리면 연구가설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계적 가설 검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앞으로 T테스트, 아노바,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상관 분석, 여러 가지 분석들을 이제 할 텐데, 그 분석에서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뭐에 있어요? 다? 자, 부등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이퀄. 자, 귀무가설은 무조건 이퀄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 없다. 귀무가설은 뭐가 될까요? 차이가 없다. 남녀 평등이에요. 자, 신제품하고 기존 제품하고 우리가 연구를 해요. 그러면 신제품하고 기존 제품하고는 성능이 차이가 있다 없다. 귀무가설은 뭐가 될까요?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검증을 안 해봤잖아요. 그죠? 자, 베스킨라빈스의 용량은 320g이 맞다 틀리다. 뭐가 귀무가설일까요? 맞다. 왜 맞아요? 320g을 팔아야 되잖아, 거기가 원래가. 그런데 그게 안 팔리는지를 우리가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20g을 팔아야 돼요, 저 집은. 따라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귀무가설은 항상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편적인 진실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귀무가설이 되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이퀄 0이나 이퀄 같다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 그 다음에 기존 제품과 신제품은 일단은 같다. 그런데 신제품이 더 좋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됐어요? 귀무가설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는 얼마가 되느냐? 귀무가설은 21km가 돼야 되는 겁니다, 원래. 발표했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 연구가설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은 귀무가설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측 검정, 좌측 검정, 양측 검정이 있어요. 자, 오늘은 조금 복잡하게 우측하는 것도 배워보고요. 좌측도 배워보고 가운데도 배워보겠는데 앞으로는 거의 90%는 다 가운데입니다. 양측 검정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오늘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이 뭐고 좌측이 뭐고 양측 검정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검정은 이겁니다. 자, B 햄버거 한 개의 칼로리가 500kcal 이하이다 라는 게 기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맞느냐 틀리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작거나 같은 것이죠. 500칼로리 이하니까. 자, 딱 그래서 몇 g이다 이러면 가운데 검정. 이하다 이상이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뒤에 그림을 볼게요. 이거예요. 자, 우측 검정은 뭐냐면은 여기가 500칼로리입니다. 500칼로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존재하지? 항상 오차 범위.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얘는 우리가 다 샘플을 구할 거예요. 샘플의 값을 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샘플 값에서 일정 부분 이상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하니까 500kcal 이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즉 500칼로리일 확률이고 여기를 벗어나면 500칼로리보다 크다가 되니까 항상 우측을 검증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부터 밑에는 똑같고요. 밑에는 다 500칼로리가 아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양쪽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하 이상은 밑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고요. 나중에는 우리는 뭐만 볼 거냐면 얘만 볼 겁니다. 나중에는 양측 검정만 할 거예요. 단측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오늘 넘어가면 이제 거의 안 할 거니까 오늘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샘플로.
자, 좌측 검정은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5시간 이상이니까 5시간보다 크면 좋은 거고요. 그거보다 작은지 아닌지를 검증해 줘야 되죠. 그래서 왼쪽보다 임계치를 왼쪽을 두는 겁니다. 즉 임계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양쪽이냐 이걸 가지고 양측 검정, 단측 검정, 그러니까 좌측 검정, 우측 검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용량은 300g이다. 얘는 딱 정확하게 몇 g인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상 이하가 아니고 몇 g이다. 그러니까 얘는 양측 검정이에요. 그랬을 때 320g이 맞다, 320g이 아니다. 했을 때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320g인 거고요. 요 범위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우리가 봤던 실내 구간입니다. 즉 320g일 확률이 요만큼이고요. 여기서 벗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자, 계속 갑시다. 자, 우리가 가설을 검증할 때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이 맞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그 기준점을 삼아야 된다 그랬죠. 그 기준점을 임계치라고. 자, 계속 갑시다. 자, 우리가 가설을 검증할 때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이 맞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그 기준점을 삼아야 된다 그랬죠. 그 기준점을 임계치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점의 임계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Z라는 건 뭐냐면 걸음걸이에요.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2걸음 이내. 자, 그래서 그 걸음걸이가 몇 걸음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때 값이 얼마냐. 얘는 걸음걸이고 얘는 실제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몇 킬로그램, 몇 그램, 몇 센치 이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뒤에 예제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P값. P밸류라고 하는데 이제 P값입니다. 귀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표본 통계량이 나타날 값의 확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SPSS를 돌리면 제일 마지막에 얘가 나옵니다.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을 보고 귀무가설이 맞다, 틀리다. 320g이 맞네, 아니네. 하이브리드 차량은 21kg가 21kg가 맞네, 틀리네. 남자, 여자는 점수가 똑같네, 틀리네. 신제품이 더 좋네, 안 좋네. 이런 거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값이 얘입니다.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귀무가설이 맞을 때 가능한 값의 확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죠? 이거 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H자동차 새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평균 연비는 16.5km가 알려져 있다. 표준 편차는 1.5kl다 라고 하는데 평균 5% 유의 수준 내에서 16.5km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까요? 가설은 16.5km보다 크다. 영구가설은 작다. 이거죠? 그죠? 따라서 이 값을 보면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은 임계치가 0.05일 때 Z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뭐 여러 개 돼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나오죠. Z값은 무슨 말이냐면은 16.5km에서 몇 킬로그램 내에 15km는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니? 이 얘기입니다. 봤을 때 3걸음 떨어져 있다. 3걸음 작게 떨어져 있다. 이것만 딱 보면 뭐라고 알 수 있어요? 2걸음보다 벗어나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X 값은 어떻게 돼요? 15.72. 즉 16.5km에서 최소한 임계치의 마지막 임계치가 15.72km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0.008 16.5km에서 15km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제로다. 자, 지금 얘기한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이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볼게요. 이걸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가설 검증은 뭘 검증한다 그랬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검증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귀무가설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검증하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 평균 연비는 16.5km가 나와야 되는데 샘플을 가지고 차량을 조사했더니 15km가 나왔어요. 약하천에. 그럼 과연 15km는 16.5km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실내 구간을 구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설 검증이라는 방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 평균 연비가 16.5km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임계치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임계치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오차 범위, 즉 여기까지는 내가 16.5km라고 인정해 줄게 하는 임계치를 판별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계치는 어떻게 되냐면 16.72km까지는 임계치라고 보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면 내가 16.5km로 봐줄게. 왜냐하면 샘플 에러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게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걸음거리로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양쪽 걸음으로 하면은 1.96걸음인데 단측일 때는 1.645걸음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P값으로 보면 얘가 전체가 다 몇 퍼센트예요? 이만큼이 95%.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밑으로 퍼센테이지가 5%가 나와야 되죠. 그 임계치를 놓고 보는 건데 15km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16.5km에서 최대한 내가 적게 나올 때가 몇 킬로까지 내가 봐주겠다? 15.7km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얘는 몇 킬로가 나왔어요? 표본이 몇 킬로가 나왔어요? 표본은 15km가 문제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 하이브리드 연규는 평균 연비가 16.5km가 돼야 되는데 표본 10개를 가지고 조사했더니 15km가 나온 거예요. 과연 15km는 16.5km가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평균 연비는 적어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맞다? 틀리다? 왜요? 시정 조치를 내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틀리면, 작게 나왔으면 니네 허위 광고야. 알죠? 허위 광고니까 광고를 조절해.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에서 21km라고 발표했다가 신문지상에서 광고 맞아서 16.5km로 줄였어요. 다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5km가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 보호원이면. 그랬을 때 이렇게 놓고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조사를 해봤더니 15km가 나왔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야, 그거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샘플 10개 갖고 뭘 조사했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샘플을 많이 조사하면 근접지에 점점 이게 줄어들 거예요. 예, 진짜 값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연습하느라고 제가 10개로만 한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해볼게 해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 보자. 그랬을 때 16.5km가 나오려면 최소한 15.72km 이상이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16.5km라고 봐줄게.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최대한. 여기가 95%예요. 대다수가 95%가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은 신뢰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거보다 벗어났으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구간이 요만큼입니다. Z값은 발걸음인데 발걸음이 단측이기 때문에 1.64예요. 양측이면 1.96.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값이. 단측이기 때문에 1.645고 확률로 따지면 얘가 95%니까 요 밑으로는 0.05%죠. 95에서 빼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임계치인데 봤을 때 16.5km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임계치를 한참 벗어났죠. 왼쪽으로. 적게 나왔죠. 그래서 15km는 16.5km라고 말할 수 없다. 귀무가설이라고 16.5km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두 번째, 최대한 발걸음이 1.64걸음까지는 내가 봐줄게. 0에서부터. 근데 너는 3걸음보다 더 떨어졌네? 얘도 문제네. 더 떨어졌다, 너는. 얘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다. 16.5km가 아니다. 자, 확률적으로 봤을 때 15kg는 16.5kg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냐? 봤더니 0.00008이니까 거의 제로다. 제로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 즉 16.5kg는 15kg라고 우리가 샘플에 구한 값은 모집단에 16.5kg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미가 없다. 즉,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귀무가설과 영구가설 중에 뭐가 맞을 확률을 구한 거죠? 서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가 맞을 확률이 구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귀무가설이에요. 16.5kg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출발한 겁니다. 16.5kg가 맞냐? 15kg, 내가 16.5kg가 맞으려면 15.72km 이상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네?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러면 16.5km면 최소한 1.645, 한 걸음 반 이내에 들어와야 돼. 근데 너는 세 걸음이나 떨어져 있는데 너 틀렸어. 16.5kg이면 적어도 0.05%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네? 그러면 16.5kg가 아니네. 결국은 뭐예요? 16.5km가 아니다. 이 차량의 실제 값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너 시정 조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위 광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얘기한 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의 총합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